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0년 국가공무원 전산국업 기출 분석하면서 뭐 채용 인원이라든가 합격점을 이제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컴퓨터 일반 하면서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컴퓨터 일반 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보호론 할 차례이니까 혹시 정보보호론부터 듣는 사람은 컴퓨터 일반을 앞부분을 꼭 들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원래 합격점은, 예를 들어 2018년도는 이렇게 73점이었고, 2019년도는 83점으로 10점이나 차이 나는 것이죠. 그 10점 차이 나면은 상당한 차이인데, 바로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되느냐, 그거 아니냐 차이라는 것이죠. 이 채용 인원보다는.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 채용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합격점은 하락 요인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올해는 꼭 인원이 조금 늘어서라기보다는 작년에 83점이었다면 올해는 한 80점에서 82점이고, 만약에 이걸 확대하면은 하락 쪽으로 더 무게를 두는 것이죠. 합격점이 79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작년 대비 국영사 공통 과목이죠. 이게 올해가 좀 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세부적인 거는 국사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설명하였으니까 참고합니다. 해서 이 전체적인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컴퓨터 일반 하였고, 이번에는 정보보호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정보보호론은 이야기했듯이 이 컴퓨터 일반은 너무나 평이하고 일반적으로 출제되어서 합격하려면은 최소 90점, 100점 받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뭐 예측한 결과이죠. 그런데 보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보안은 75점 받으면은 상당히 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요인은 법이 3개 출제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법이 통상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출제되면 3개 출제되면 3개 다 맞추거나 2개를 맞추거나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국업에서 정보보호론에서 출제된 법은 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출제되는데 암기할 수준이 되어야, 왜냐하면 숫자 있는 것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처럼 법을 달달달 암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 개 다 틀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번 국가직 국업에서 정보보호론이 75점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은 법 3개가 다 틀린 사람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75점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평으로 하고, 따라서 합격 점수도 상대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재 예측한 거니까 예측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론,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75점 받기가 왜 어려웠나 이걸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해설을 여기 충분하게 해왔습니다. 이거를 뭐 나눠줄 사람한테는 나눠줬고, 그리고 이 해커스 학원에 제가 전달해갖고 이 초보자들이든가 처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해설을 상세히,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해설을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상세히 많은 쪽에 걸쳐서 해주었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각자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고 나는 핵심 부분만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해설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분석이라는 것은 합격자 기준이죠. 어떤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한다 했을 때는 초보자 기준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 쳤는데 합격하러 간 것이지 덜러리 한 거 아니죠. 그래서 합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맞출 수 있고 이거는 틀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평균 100점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강조하지만 이 분석이라는 거는
초보자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떠드는 것도 초보자가 봤을 때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공무원 합격하기 싫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합격자 기준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이용관리. 이거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출제되었죠. 우리가 뭐 자산, 그 다음에 이협이 있고 이흠이 있죠. 여기 놓은 게 바로 이흠이죠. 그 이흠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뭐 많이 강조한 거고, 이거는 아무도 안 틀렸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여기서는 이제 가능성과 무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본 사람은 금방 다시 이야기하면 합격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저 점수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 이 정보보론 시험에서는 이 공격키 암호 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공격키 암호화에서 공격키입니다. 공격키 기반에서는 그 서명은 뭐로 하는 거죠? 서명은 개인키로 하는 거죠. 공격키로 하는 게 아니죠. 서명은 공격키는 암호할 때 하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이 2번 내용도 뭐 다른 내용도 어려운 건 없지만 전자서명할 때는 공격키로 암호화한다 해서 틀린 거 읽어보면 답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아무도 안 틀렸을 거예요. 이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혹시 일부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영어 단어만 알면 안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접한 내용. 그 X.509 그 형식에서 뭐 이슈 넘버, 서브젝트 네임, 뭐 시리얼 넘버 그 내용이 뭐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뭐 영어 단어 알면 그 해석하면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일부 뭐 한 90%는 맞췄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 합격자 중에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4번은 그 해시함수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건 맨날 나오는 거. 이 해시함수에서 솔트 우리가 패스워드 인증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솔트 쓰는 거는 사전 공격 이것도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은 그 솔트를 추가하는 이유는 사전 공격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 답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TPM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을까요? 자, 5번에 TPM이 나왔는데 이 TPM도 세부사항을 적으면 어렵게 놓으면 틀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왜 답을 찾을 수 있냐면은 이 공격키로 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느냐 서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2번에서 서명은 개인키잖아요. 이거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서명은 공격키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키로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 다른 내용은 좀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지선다형에서 어떻게 되죠? 다른 내용은 몰라도 너무나 뻔한 거 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해서 이 6번 문제, 5번이죠. 이 5번 문제 틀린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합격자들은 맞췄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6번 운영 모드. 이것도 뭐 너무나 많이 강조한 거 대칭키에서 5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CFB가 있고 뭐가 있죠? OFB 이거 구분하는 거 있는데 피드백이죠. 이거는 암호문이 피드백 되는 거고 이거는 출력 결과가 피드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출력 결과가 피드백 되는 걸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T 평가 기준이죠. 이것도 뭐 항상 출제되는 거. 평가 기준 뭐 미국식, 유럽식, 국제 공통 평가 기준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미국식 이게 이상하게 세계적인 CC가 안 나오고 TCSEC가 주로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쉽게 출제돼서요. 그 등급이 A1부터 어떻게 되어 있죠? A1부터 이렇게 D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숫자가 클수록 보안 수준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1이 있고
B3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B2가 있어요. 그 출제자가 좀 대학 교수가 출제하면서 이 평가 기준을 하는데 이 숫자가 높으면 뭐 평가 기준이 높은 거야, 낮으면 뭐 높은 거야, 이걸 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우리가 프로 축구에 보면 영국은 그 평가할 때 어떻게 되죠? 점수가 높으면 그 경기에서 잘한 선수가 되죠. 근데 독일은 어떻게 돼요? 점수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경기에서 잘한 선수가 되죠. 그래서 이 동일한 걸 갖고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낮을수록 좋은 게 이게 뭐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그렇지만 시험에서 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 내면서 다른 걸 내야 되지, 이런 걸 너무나 조잡스러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틀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 문제가 너무나 조잡스럽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맞췄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7번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내용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8번인데 이거는 대부분 사람이 틀렸을 것으로 먼저 예측을 합니다. 이 SSL인데 이 SSL은 다 너무나 잘 나오고 공부를 하였는데, 그래서 이 SSL은 이제 서브 프로토콜 4개가 있죠. 그 4개 중에서 그 주로 나오는 거는 레코드 프로토콜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4개 중에서 핸드쉐이크 이게 나왔는데,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협상하는 거죠. 핸드쉐이크가 악수니까요. 이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세부 사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시험에서 이 SSL 서브 프로토콜 4개에 대해서 뭐 4개 레코드 프로토콜, 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뭐 변경 암호 구교, 그 다음에 경고 프로토콜 4개가 있죠. 그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놓으면은 암기할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핸드쉐이크 이 프로토콜도 단계가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 각 단계마다 협상하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자료를 주고 받겠죠. 그 내용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3단계, 4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나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고 볼 처음 이렇게 출제되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4단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틀리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틀려서 합격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대부분 틀렸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을 상세히 해놓고, 그랬을 때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그 1단계에서 뭐 세션이라든지 서로 암호하기 위해서 난수라든지 압축 방법이라든지, 뭐 압축에는 뭐 집으로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R집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겠죠, 예를 들어. 그리고 암호화는 뭐 AES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리아로 할 것인지 이런 거 협상을 하는데, 근데 여기 하나 인정선 목록, 여기 하는 게 인정선 목록은 1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2단계에서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SSL에서는 서버 인정은 필수지만 뭡니까? 클라이언트 인정은 선택이죠. 그 인정을 하기 위해서 인정선 목록은 4단계 중에서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1단계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부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이 암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이거는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여기 적어 두었으니까 필요한 분은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이 개보법이 출제가 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 이렇게 하죠. 이거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3년마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하고 또 기억 니언에 들어갈 건데, 니언도 틀렸어. 이거는 개보법 나오는데 이거 법을 100% 암기하지 않고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만 정보보호론 공부하는 사람 이거 사법고시처럼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 틀렸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앞으로 공부할 때 또 이런 거까지 달달 외워서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그래서 틀릴 것이고, 그 다음 10번은 뭐 손바닥에 적어가라고 하는 내용.
DP-헬만 키 교환, 이 DP-헬만 키 교환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수해서 틀린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자들 대부분은 이 문제는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한 것이니까 RSA하고 DP-헬만 키 교환은 안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기본식 A는 G의 X성 모드 P, 이게 식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송신자 X, 뭐 수신자 Y 선택해서 계산해서 주고받고, 뭐 이때 G는 그 원시근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안 틀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 공부해놓고 틀리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내용은 그 정보보론 시험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용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쉽게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무리 쉬운 것도 처음 출제되면 어렵죠. 근데 이거는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누구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놓은 게 AES. 이것도 너무나 많이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ES는 라운드 수가 10라운드, 12라운드, 14라운드. 그 아리아는 16라운드가 있죠. 이것도 다 정리된 거고. 그래서 이 라운드에 따라서 그 AES 종류가 달라지는 거. 이 14라운드 물어보는 거. 이것도 안 틀렸어요. 이거는 뭐, 이것도 강조를 하고 수도 없이 한 거니까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IP 시큐리티 맨날 나오는 건데, 이 IP 시큐리티에서는 AH 방식이고 ESP 방식. AH는 뭐만 하는 것도 인정하고 무결성을 지원한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프로세스 알파가 기밀성까지 지원되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정리하였고, 그랬을 때 여기 인정하고 무결성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이거죠. 이건 MAC를 사용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 이 MAC는 뭐라고 하는 거죠? 키 있는 해시 함수죠. 키를 사용하는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법적인 인정은 뭐로 공개 키 기반으로 서명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죠. 항상 시험에 놓으면은. 그래서 이것도 많이 강조한 것이죠. IP 시큐리티에서 인정과 무결성은 키 있는 해시 함수 MAC를 사용한다. 교재에서도 이야기하였고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면은 이 ESP에서 인정을 하는데 해시 함수와 이걸 말하는 거죠. 공개 키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개 키는 늦어서 사용 못하는 거죠. 이런 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개 키도 가서 틀린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틀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공부가 된 사람은 안 틀렸을 것 같아요. 합격할 정도면 이거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뭐 13번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온 거 이 DOS 공격 관련 내용입니다. 뭐 DOS 말은 없는데 성능을 저하시키는 공격에 해당되는 거, 그 핑 오버 데스, 그 다음에 스머프 공격.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없고 다 맞췄을 것이고, 금방 읽어보면 아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14번도 이거는 그 이론 분석에서 뭐 델파이법, 어떤 경험자, 그 다음에 과거 자료, 그 다음에 시나리오법,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읽어보면, 물론 공부하였어요. 우리 이런 거 공부한 거고, 뭐 읽어보면 맞출 수 있게끔 나왔고,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이거는. 그 다음에 15번 이 법 문제입니다. 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놓은 건데, 역시 이것도 그 뭐 사업자 매출액이 뭐 1,000억이니 1조 원이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숫자 이런 거 안 해오니까, 그래서 틀렸다고 봐야 되는. 이 틀렸다고 보고 제가 합격점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아마 일부에서 맞췄을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6번은 그 분석 도구, 악성 코드 분석 도구가 나왔는데, 그 샌드박스, 이거는 지금까지 몇 번 출제돼서 뭐 교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왔는데, 그 프로세서 익스플로러가 뭐 프로세서 탐험가, 한글로 쓰면은 프로세서 실행 프로그램이죠. 프로세서를 탐험한다.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것이죠. 왜 실행 프로그램을 탐색하겠어요? 그 실행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인지 탐색하는 것. 그래서 이게 영어 단어를 해석해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16번 이 문제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거는 뭐 분석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책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책에서 뭐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과연 100% 틀릴 것이냐 아니죠. 일단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50%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 그럴 때 이것도 프로세서 탐색, 프로세서는 실행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을 탐색하기 위해서 실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거 알면 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100%는 이런 내용 보면 제가 아는 것이죠. 누구나 다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이것도 틀린 사람, 합격자 중에도 틀린 사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17번은 윈도우 계정 관리인데, 윈도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역시 앞으로 놓으면 이 계정 관리 명령 이런 걸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명령하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명령 방식은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전산정보보호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각 뭐 응용에 대한 그 명령어 사용과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지난 지방지에서는 SMTP 명령어 사용하는 게 출제되었죠. 그것도 대부분 틀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 윈도우 계정 관리에 사용되는 명령어의 세부 구조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출제돼서 이렇게는 처음 이렇게 출제되는 거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처음 이렇게 출제되는 거를 혹시나 싶어서 공부를 다 한 사람은 수도 없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틀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꾸 출제되면 뭐 제가 이제 해설은 충분히 해놨으니까 출제되면 몇 가지 명령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틀리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출제되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18번은 커버로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커버로서가 나왔는데 뭐 쓸데없이 원타임 패스워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뭐 커버로서에서 원타임 패스워드 제공하는 건 아니고, 거기 하나 중에 보면은 옛날 시험에서 잘못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출제되었었는데 4번에 보면은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평문으로 인증 서버에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옛날에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이 신청 뭐 등등 그걸 해봤는데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커버로서 이거에서 우리 사용자가 아이디 같은 거 넣을 때 뭐로 평문으로 넣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평문으로 인증 서버에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책에도 해놓고 이거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 전송할 때는 평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암호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엉터리로 막 출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평문으로 아니고 암호문으로 전송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옵티피도 아니고 답이 2번이냐 4번이냐 긴가민가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것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 책에도 있고 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해설에 넣었습니다. 평문으로 보낸다고 제가 적었고,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그 프로잔 그 교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임의적 접근 19번이죠. 19번은 임의적 접근 통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 임의적, 역할기관 너무나 하는데 옳은 것은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임의적 그러면 그 윈도우라든지 이런 운영체제에서 쓰는 접근 통제 방식이죠. 이거는 주체 소유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소유자 권한으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자, 그럼 마지막 20번이 또 정보통신망법이에요. 20번이. 그래서 이거 역시 틀렸을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먼저 이 정보통신망, 간단하게 뭐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는 정보통신망법, 약어로 그래 하고, 또 우리끼리는 그냥 망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사법고시 시험 치듯이 달달달 외워야만 풀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니까 암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자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맞출 수 있느냐 틀릴 것이냐를 제가 예측한 것이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해 볼까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 세 개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세 개, 네 개, 이거는 네 개 좀 이따 이야기할까요? 틀리고 네 개, 그 다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것도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곱 개, 여덟 개,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조금이라도 틀릴 가능성이 있으면 좀 이따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그럼 이제 공부해 놓고 내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거 10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를 맞췄어. 10개 맞추면 50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10개 중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찍으면은 사지선다형이니까 2.5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65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10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럼 10개 중에서 100%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나머지 이야기 해보면은 이것도 긴가민가 하는데 혹시 틀릴 수 있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공부는 했지만 한 개. 그 다음에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키 설명 다 빠뜨렸네요. 그럼 저기 55점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게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엄격한지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시험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거 두 개, 이건 틀린 거고, 이거는 틀리는 거고, 이것도 공부했는데 그 인정 무결성에는 해시 함수 쓴다는 잘 알고 있는 내용,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혹시 틀린 사람이 있어. 이거는 세게. 그 다음에 이것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거는 알아. 근데 혹시 이것도 또 시험장에 와 처음 보면 틀린 사람이 있어. 이거는 내용 좀 분석 안 하고. 그럼 4개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 4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적어도 합격할 정도 되면 한 3개까지 거의는 뭐 2개는 기본으로 맞춰야 되고 2개 내지 3개는 맞춰야 되는. 그래서 이제 평가해 보면 아까 이게 11개가 되는 그 뭐 55점이죠. 그럼 여기서 뭐 한 2-3개 맞추면 한 70점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합격 정도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70점은 놓고, 예를 들어 법 이런 거 무조건 다 찍었다 쳤을 때 한 개 맞추면은 한 75점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평가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안은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75점을 놓은 게 법이 3개가 이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등등으로 봤을 때 합격자 기준으로 한 75점 정도에서 거의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여기 이제 합격점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이 점수대를 놓고서 이제 기본으로 보되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신을 못 가지는 게 국어, 국사, 영어 부분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국어, 국사, 영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 행정직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이 행정직은 아무래도 전산직, 기술직에 보다는 행정직 쪽 응시자들이 국어, 국사, 영어를 더 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행정직 기준으로 합격하려면 국어, 국사, 영어가 한 85점 정도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커사학원 이런 행정직 선생님들이. 그래 볼 때 이제 전산직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 직종은 한 80점 정도 받으면은
80점 받으면 못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취약점이 있는 쪽이 우리 전산직 쪽이니까요. 등등을 고려했을 때 합격 점수는 80점에서 82점을 보되 강조하는 거는 이걸 폭을 넓히면은 83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80점이 몇 점으로 79점 또는 78점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해서 큰 시험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나고 국회 시험이 남아 있고 그래서 국회 가면 좋으니까 이제 마지막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공부한 사람들은 마무리 국어 보는 사람들은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는 이제 7급 시험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7급 시험은 국가직은 2달 남짓 남아 있으니까 이때까지 준비한 국업 내용을 토대로 7급 도전하면은 뭐 그 응시 자격 대상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7급은 현재 합격점이 낮으니까요. 예, 충분하게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그 7급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현재 해커사학원에서 진행 중인 게 뭐 기출문제 분석 이런 것도 끝났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인터넷상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 2달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실전 모의고사를 꼭 다른 것보다는 이제 기본 이론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실전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면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7급은 지금 합격 점수가 작년도 그렇고 75점이 안 되죠. 74점 얼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7급 합격 점수는 75점 정도예요. 그래서 한 80점만 받으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 잘해서 이거 7급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원래 국가직 국어 분석은 마치겠습니다.